뭔지 모르죠? 미륵님. 이평선이 뭔지 모르죠? 이평선이 뭐냐면 이평선은 그냥 만약에 이게 5, 20, 60, 120, 300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5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 20일은 2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 60은 6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 120은 12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 300은 30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이에요. 그게 이평선이에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차트 좀 크게 하자. 이형 얘기하는 거. 자, 제가 이거 5일평, 일단 5일평만 한번 볼게요. 5일평만. 자, 보시면 요 분홍색 선 있죠? 요게 5일 동안의 평균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00원, 내일 1000원, 모레 2000원, 모레 2000원, 3일째 1500원이다. 그러면 평균은 1500원이 되잖아요. 5일 동안의 평균. 그럼 1500원이 평균선이 되는 거예요. 평균선이에요. 5일 동안의 평균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처음에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봐봐요. 이 선이, 오늘의 5일선이 어디에요? 오늘의 5일선이 14,830원이에요. 5일 동안, 5일이니까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5일 동안, 종가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14,830원인 거거든요. 5일 동안의 평균 가격이. 근데 봐봐요. 그럼 또 요 5일만 보자고요. 5일만 봤을 때 만약에 오늘 가격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5일 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떨어져 있잖아. 그 상황에서 자기 본전에 온 거야. 5일 동안은. 이 5일 동안만 생각하면 5일 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본전에 온 거거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본전 오니까 팔아야지.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자, 여기 요 구간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가 5일선이 보면은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이니까 이 5일선에 딱 걸쳐지면 어떻게 돼요? 5일선에 딱 걸쳐지면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자기 본전에 온 거야. 그럼 더 이상 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와요. 또 여기가 5일선이잖아요. 5일선이니까 5일 동안 판 사람들은 이 가격이 자기 본전이야. 위에서는 팔 수가 있지, 당연히. 왜냐면 이익이니까. 수익이니까 팔 수가 있는데 밑으로 떨어져서 자기 본전까지 오면 어떻게 돼요? 못 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뚝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서는 못 파니까.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최근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뭐 여기도 마찬가지. 5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에서는 이렇게 더 이상 팔 수가 없으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야.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고 여기다 이제 20일을 추가해보자고요. 자, 20일에 추가해보자고. 20일을 20일 동안의 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20일 동안 여긴 거라.
아니요. 전 단순요. 종가 단순해요. 왜냐면 제가 종가 단순 이동평균 쓰고 거기다가 이제 종가로만 그래서 저는 항상 매수 하니까. 예. 뭐 그거는 뭐 매매 방법마다 다른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22선으로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22선은 22 동안의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22 딱 요런 자리 보세요. 22 요날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22 전부터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자기 본전이야. 떨어지서 마음고생 많았다가 자기 본전 오니까 판 거야. 그래서 밀린 거죠, 이렇게. 매물 때랑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그걸 이제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난 게 이동 평균선이에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걸 뭘로 설명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방에 뜯긴 어려워, 이런 이동 평균선들을. 그래서 보통 2번, 3번 노력해서 뚫어요. 이런 선들은 한 방에 뚫기가 힘들어. 이걸 과거로 돌려보면, 자, 이제 과거로 돌려보면요, 자,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 주가들이 22선을 한번 뚫고 두 번째 못 뚫고 세 번째 못 뚫었죠. 이게 노란색이 22선이고 분홍색이 이제 5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5일선들이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을 지켰단 말이에요. 이 22선을 22선 지키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부터는 떨어져도 복구를 바로 한단 말이지. 이렇게 22선이 깨져도 복구를 바로 한단 말이지. 그래서 한 번에 못 뚫었어. 두 번에 뚫으려고 했어. 두 번째도 못 뚫었죠. 세 번째 뚫으려고 했어. 못 뚫죠. 못 뚫다 보면 이게 이렇게 결국 튕겨요. 뚫으면 대단한 거고 못 뚫으면 튕기는 거고.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뭔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야. 이동평균선에 여기는 뚫기가 어렵고 여기는 또 뚫기가 어렵고, 그래서 박스권을 유지하는 거야. 이렇게 가격들은. 삼성전자도 그래서 22선을 이렇게 타고 가요. 얼마나 장기로 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22선을 이렇게 타고 가요. 이게 일목 타고 가는 것도 맞고 22선 타고 가는 것도 맞아요. 어차피 둘 다 매물대를 설명하는 보조지표거든요. 매물대를 설명하는 보조지표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평균 가격까지 내려오면 이게 밖으로 튕겨 나가는 거지. 이렇게 22선을 이렇게 타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로 생각하고 들어간 것들은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이게 안 되나 하면 22선 깨지면 보통 파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뭐 수익이 많이 난 경우에는 22선 깨지면 보통 팔아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61선을 넣어보자고요. 자, 61선을 넣어보자고요. 자, 그럼 자, 60일 동안의 평균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게 60일 동안 사람들이 이 가격이 자기 본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본전이 오면 버틴다. 가격이 더 안 떨어지고 60일 동안 사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또 120을 넣어보자고요. 120을 넣으면 어때요? 120일 동안 산 사람들은 여기가 평균 가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또 120일선 생각하면 120일선을 만나면 튕긴다. 여기다 300일선을 넣어볼게요. 300일선은 300일 동안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에요. 여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물대 라인은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만약에 가격이 20을 깼어. 이렇게 20일을 깼을 때 20일을 이렇게 깨버렸단 말이에요. 20일을 깨도 그 밑에는 뭐가 있다? 60일 동안 평균 가격이 있다. 보이시죠? 20일선을 깨도 60일선에선 반등이 나온 거야. 왜냐면 20일 동안 산 사람들은 평균 가격이 깨졌으니까 판단 말이에요. 팔든 뭐 사든 못 팔지만 하여튼 갖고 있어. 갖고 있지만 60일 동안 산 사람들이 밑에 버티고 있으니까 65일 동안 산 사람들은 이게 평균 가격이야. 본전에 왔으니까 못 파는 거지. 60일 동안 산 사람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또 반등이 나오면, 이게 그래서 이런 배열을 뭐라고 하느냐? 정배열이라고 해요. 정배열. 깨질 게 없는 거지, 밑으로. 이런 건 안전한 거라고 해요. 안전한, 정배열을 그래서 안전한, 장기적으로, 예, 계속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는 주식들은 쉽게 안 깨져요. 왜냐면 5일선 깨면 20일선 있고, 20일선 깨면 60일선 있고, 60일선 깨면 120일선 있고, 120일선 깨면 300일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배열만 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머니허니님 반갑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면 반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 있나? 이거 뭐 이걸로 보면은, 아, 이거는 300일선도 없구나. 포스코 옛날 거? 아, 포스코 이게 아니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되면 50일선을 깨고 올라갔다만 20일선이 버티고 있고, 20일선을 깨고 올라갔다면 60일선이 버티고 있고, 60일선을 깨고 올랐다면 120일선이 버티고 있고, 120일선을 깨면 300일선이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도 5일 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20일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파니까 또 못 올라가는 거야. 그 20일 동안 파는 사람들을 이기고 올라가도 60일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이기는 거예요. 60일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올라가도 120일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역배열이라고 해요. 역배열이 시작하게 하면 이게 뚫기가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자기보다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본전 오면 팔아버리니까. 그렇잖아요. 단기간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팔 수도 있어요. 손해볼 때 혹은 이익 날 때, 당기면은. 근데 내가 이 주식을 1년 동안 갖고 있어. 1년 동안 갖고 있으면 1년 동안 물려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기 본전 오면 팔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5일 동안 산 사람보다 5일 안에 들고 있던 사람들은 얼마 안 됐으니까 들고 있을 확률이 높은데,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물려 있었단 말이지. 그러다가 그 본전이 왔어. 그럼 쉽게 판단, 그럼 팔아버린단 말이지. 왜냐면 1년 동안 마음고생을 너무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언제 이걸 쉽게 뚫을 수가 있느냐? 언제 쉽게 뚫을 수가 있느냐? 언제 쉽게 뚫을 수가 있느냐? 바로 언제냐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거. 이런 거는 그러니까 쉽게 못 뚫어. 이런 흐름을. 그러나 얘네가 이게 하방을 멈추고 이렇게 모일 때가 있어요. 박스권이 형성할 때. 박스권을 형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여요. 이평선이 이렇게 길면은 뚫어도 다음 이평선이 바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도 막히고 여기까지 와도 막히고 여기까지 와도 막힌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하방을 멈추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 이동평균선들이 점점 뭐예요? 왜냐? 이 가격대가 워낙 두꺼워지니까 이게 점점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고 해서 모여요.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여서 결론적으로 22선 뚫을 때 이거 보세요. 62선에서 22선을 만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2선이 뚫는 게 너무 쉽단 말이지. 주가가. 왜냐면 21선만 뚫으면 62선 자동으로 뚫리니까. 이럴 땐 봐요.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주식을 이렇게 뚫어버리면 금방 뚫는단 말이죠. 이런 건 한참 걸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때는 뚫기가 쉬워서 뚫어요. 왜냐면 이때까지는 요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도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와도 못 뚫어요. 그전에는 비슷하죠? 이 정도 뚫는 거 보세요. 이 정도 상승이 나와도 못 뚫어.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 상승 나왔는데 주값 이동평균 다 뚫어버린 거예요. 모여있으니까. 요 정도 올랐는데 이거 다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완전 반대가 되는 거지. 이때부터는. 요만큼 올랐는데 이동평균선은 다 뚫어버렸어. 그러면 이때부터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반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는 정배열로 바로 바뀌는 거지. 이렇게 역배열이 정배열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떨어져도 이런 데서는 이제 부딪히고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정배열이 됐으니까. 떨어져도 부딪히고 올라가고. 자, 올라갔는데, 자, 올라왔는데, 자, 봐요. 이제 여기서도 올라가다가 여기서도 이 박스권이 형성하죠. 박스권 형성하니까 어때요? 벌어져 있던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모여요. 박스권이 형성하면. 그러면 이거 깨지면은 바로 이동평균선 다 깨지는 거고, 이게 뚫으면 이동평균선 다 뚫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 또 이렇게 되면 이 지점이. 그러다가 뚫어버렸어. 그러면 모든 이동평균선이 다시 정비해야 되죠. 그럼 다시 이 짓을 시작하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 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에서 떨어졌다. 이 구간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면 다 역배열이 되잖아. 이 구간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시작되는 거야. 다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역배열이 되니까. 항상 요런 자리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을 이해하는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들이 뭐가 있냐면 이게 정배열과 역배열의 이해거든요.
정배열과 역배열을 이해했으면 이제는 그 이등평균선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요. 아이고 근데 설명하다 보니 되게 길어지네. 옛날 걸로 봐야 되나? KG 이니시스 아니다 제가 뭐고 팅커요? 제가 옛날에 이동평균선 갖고 이제 매매할 때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 되겠다. 자 봐봐요. 자 이것도 계속 떨어지는 주식이에요. 왜냐면 이제 올라가면 하여튼 이동평균선 계속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뭐 이동평균선이든 일목이든 계속 맞고 떨어져.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딱 반등이 나오더만 모든 이동평균선이 모여요. 이렇게 여기도 모였죠. 모여있을 때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였죠. 모여있을 때 뚫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계속 오르는 거야. 오르는데 자 이런 걸 모두 이제 이 지점이었나? 이 지점이었던 것 같다. 자 이게 약간 그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게 역바닥이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버렸잖아요. 역배열이 돼가지고 또 다시 이 이평선들이 벌어졌어요. 벌어진 상황에서 이걸 한 방에 뚫기는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두 번이면 뚫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평선의 쌍바닥. 21선이 올라갔다가 맞고 정확하게 60에서 맞고 떨어지죠. 맞고 떨어져도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완전히 이렇게 모여버리니까 뚫어버렸단 말이지. 뚫었는데 이것도 이제 위에 선이 있으니까 또다시 밀려요. 그런데 어쨌다? 세 번째 뚫는다. 쓰리바닥. 이걸 이제 쓰리바닥이라고 해요. 이평선 대 쓰리바닥. 이평선 쓰리바닥 찍고 다시 상승을 하니까 이번엔 다 뚫는 거지. 이렇게 이래 되면 이제 급상승이 나오는 거고 또 떨어져요. 왜냐면 이게 302선만 그래서 그렇지 또 여러가지 선들이 있거든. 위에는 또 떨어져. 또 떨어지면 이번엔 못 뚫고 또 이 지점이 왔는데 이번엔 못 뚫고 떨어지는 거지. 말이 어렵노.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평선들이 쌍바닥을 찍는 거는 약간 좋은 현상으로 보고요. 대신에 이런 거 쌍봉오리가 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평선들이었는데 쌍봉오리가 지면 또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지. 여기서는 짧게 보면 이런 거는 이제 5일 평균이 짧게 쌍바닥을 찍어요. 그러면 차트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요 구간이 지금 쌍바닥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쌍바닥,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쌍봉우리 이런 걸 현상하면서 떨어지면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급등과 급락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쌍바닥이 나오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쌍봉오리가 지면 급락이 나오고. 이거는 쌍봉오리라기보다는 쌍은 없는데 이 외봉인데 이런 건 외봉이고 이런 거는 이제 쌍봉오리. 이거 쌍바닥.
그래서 오를 때는 항상 쌍바닥을 보고 들어가면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지고요. 떨어질 때는 약간 쌍봉우리를 조심하면서 가면 좀 괜찮아요. 이런 경우도 이제 302선이 쭉 밑에 있는데 이렇게 쓰리바닥을 찍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와지는 거지. 이게 쓰리바닥을 안 찍었으면 이런 일목 굵은 것도 못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뚫다가 실패, 두 번 뚫다가 실패, 세 번 뚫다가 성공하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세 번 뚫다가 실패하면 또 떨어지는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거 이제 밑에 302선이 또 있고 또 402선도 있고 이런 게 왜냐면 이 종목 자체가 오랫동안 정배열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302선은 원래 부딪히고 깨면 안 되는데 깨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정배열이기 때문에 지켜봐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다 나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설명을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들이 벌어졌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벌어졌을 때는 모이려고 하고 또 모이면 벌어지려고 해요. 이동평균선들. 왜냐면 이렇게 길면은 쉽게 떨어져. 근데 이렇게 짧으면 쉽게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항상 모이려고 하고 이동평균선들 모이면 항상 벌어지려고 해.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볼리저 밴드라는 이제 또 보조 지표가 있어요. 볼리저 밴드 설명 한번 해볼까? 볼리저 밴드? 설명해 주실 때 채팅은 한 번씩만 써주세요. 아 그래요? 나 채팅은 안 쓰려고 마이크 쓰는 건데. 이게 볼리저 밴드라는 건데 볼리저 밴드도 이제 용어만 알겠습니다. 자 자, 요 빨간 선이 이제 볼리저 밴드. 볼리저 밴드가 이걸 약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벌어졌을 때는 모이려고 그러고 모이면 벌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모였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있거나 하락의 여력이 있어요. 벌어지면은 좁아지려고 해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이런 이제 평균적인 것들 말고 이런 거 있죠. 봐봐요. 이렇게 모여 있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격대를 보여주는 건데 볼리저 밴드 하단에서는 막아줘요.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볼리저 밴드 회장님 없는데? 회장님 대경기기 안 짰을 텐데. 그리고 이게 확 튀는 경우는 보면은 볼리저 밴드가 이렇게 확 모여요. 보이시죠? 다른 데보다 확 모이잖아요. 확 모이면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그게 뭐 상방이 될 수도 있고 하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평선들이 약간 정배열 상태라서 오히려 상승이 확 나온 경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은 볼리저 밴드 쓰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볼리전 밴드 쓰시는 분들 어떻게 쓰냐면 볼리전 밴드 상단에서는 좀 팔아요. 대신에 볼리전 밴드 하단에서는 사요. 볼리전 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볼리전 밴드 상단에서는 사고 볼리전 밴드 하단에서는 팔아요. 볼리저 밴드 상단에서는 팔고요. 볼리저 하단에서는 사요. 볼리저 밴드 상단에서는 사고 볼리저 밴드 하단에서는 팔고요. 볼리저 밴드 상단에서는 팔고 볼리저 밴드 하단에서는 사고 팔고 사고 이것도 사야 되죠. 사고 이것은 팔고. 이게 볼리전 밴드라는 이제 보조지표거든요. 볼리전 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리고 급등 나올 때는 요런 자리에서는 급등이 나온다. 좁아졌을 때는, 확 좁아졌을 때는. 그 외에는 얘네들은 가격의 어떤 뭐지 상한가 하한가 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단타 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단타 치시는 분들, 오늘 사서 오늘 파시는 분들 있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봐봐요. 단타 치시는 분들, 오늘 만약에 이게 볼리저 밴드 상단에 뚫었어. 그럼 사. 뚫으면 사. 단타 치는 사람들 예를 들은 거예요. 볼리저 밴드 상단을 못 뚫잖아요. 못 뚫을 때는 안 사. 안 사다가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탁 튀면서 이게 볼리저 밴드 탁 뚫잖아요. 그럼 사요. 그러면 한 1, 2% 먹고 파는 거예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다? 그 다음에 흐름이 없죠. 그냥 강한 흐름이 나오는 거. 그 강한 흐름을 뭘로 보느냐? 볼리저 밴드 상단을 보고 강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볼리저 밴드 상단에 뚫는다는 건 정말 강한 흐름이거든요. 그 외에는 보세요. 뚫린 게 없죠. 왜냐면 이 선이 거의 상한가로 이제 보는 거예요. 게다가 보세요. 뚫잖아요. 이 선을 뚫으면 무조건 이 정도는 나와. 뚫어요. 뚫으면 이 정도는 나오고 뚫으면 이 정도는 나와. 1, 2%는 무조건 먹는 거야. 단타 치시는 분들. 근데 이런 거 아예 못 뚫잖아요. 아예 못 뚫으면 안 들어가고. 단타 치시는 분은 이제 볼리저 밴드 갖고 단타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되나? 다 그렇잖아. 보세요. 볼리저 밴드 확 뚫어버리죠.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최고가가 여기까지는 온다. 여기까지는 오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볼리저 밴드 갖고 단타 치면은 1, 2%는 무조건 먹을 수 있는 확률이 80%는 돼요. 어쨌든 이게 뭐 볼리저 밴드에 대한 설명이겠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격들의 평균, 가격들의 상한가, 가격들의 하한가, 이런 이제 심리적인 선, 그런 걸 조금 이해하면서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상바닥을 치면 아 좋은 거다, 쌍바닥 못 치더라도 쓰리바닥 치면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동평균선도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이 좋다. 그래도 역배열이 됐을 때도 이게 이동평균선에 모이기 시작하면 정배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 이동 3일선은 이제 300일선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을 어떻게 나누는데, 단기 이동 평균선은 5일선, 11선, 20일선 이 정도는 단기로 봐요. 근데 300일선, 1000일선 이렇게 보면 장기로 보거든요. 장기 동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평균 가격, 단기간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 평균 가격.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으면 그건 좋은 흐름이라 보고,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이 모이면은 어떻게? 이렇게 진짜 장기적으로 300일선, 121선, 21선, 5일선 다 모이면 급등의 확률도 있고 급락의 확률도 있는데, 이러면 급락의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네. 어쨌든 이런 선들이 모이면 좀 중요한 선들이 된다. 그래서 항상 이동평균선에 모여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모이면 터진다. 터진다. 항상 모이면 터진다, 이동평균선은. 근데 어렵다. 내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했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주저리 한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 이해하면서 이제 뭐 쌍바닥이니 뭐 삼중바닥이니 이동평균선의 쌍바닥, 이동평균선의 삼중바닥,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N자형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하려니까 약간 이런 지점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이제 어떤 이제 그 이동평균선 보시는 전문가들은 뭐 장기 이동평균선의 사이에서, 장기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되면 급등이 나온다, 이런 게 이제 약간 이동평균선 설명하시는 분들의 이제 설명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있단 말이에요. 장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이 정도는 너무 그렇고, 한 이동평균선 한 이 정도 이렇게 있어. 300일선하고 뭐 121선, 아니면 121선하고 161선 이렇게 있을 때, 이 중간에서 뭐 21선이 이렇게 바닥을 친다? 이건 급등의 이제 조짐이라고 봐요, 보통. 이동평균선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나? 이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렇게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선들의 폭이 너무 넓어서 쉽게 못 들어요. 뭐 122선, 61선, 21선, 5일선 완전 멀잖아요. 이러면 쉽게 급등이 안 나와.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조금 모이면서 22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급등이 나와. 왜냐면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있으니까.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22선이 한 번, 두 번 치니까 여기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미 그런 조짐이 벌써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내가 철강주를 좀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이게 바닥이다. 나 이때 이 얘기를 했었거든. 이거 바닥이라고. 결국은 여기서 상승 나올 때 아직도 사도 된다. 아직 나에겐 기회가 있다. 살 기회가 있다. 지금은 좀 올랐네요. 지금 이제 부딪히는 거는 이제 복습으로 하면 지금 이 자리가 부딪히는 거는 어느 선이다? 이 선이다. 요 구간이 길잖아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았잖아요. 이 가격대 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 상승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 한참 물려있다가 번져 놨으니까. 근데 이것도 결국 뚫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이거 다음은 어디다? 여기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설명을 하면 22선이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62선이 돌았다. 62선이 돌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으로 설명을 하면 5일선이 쌍바닥을 찍으면 21선이 돌고 21선이 전환하고 21선이 쌍바닥을 찍으면 62선이 전환하고 62선이 쌍바닥을 찍으면 120선이 전환한다. 그렇게 봤을 때 보시면, 자, 잘 보세요. 22선이 쌍바닥을 찍게, 전부 다 이게 하방을 찍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하방을 찍어요. 전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 하방을 찍었어. 전부 다 하방을 찍다가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찍으니까 22선이 하방을 찍다가 이렇게 돌았어. 5일선이 쌍바닥을 찍으니까 22선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이렇게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대신 이 쌍바닥의 기준은 무조건 바닥 찍을 때가 얘 가격보다 각견한 높아야 돼요. 그래서 5일선이 이렇게 바닥을 찍으면 이건 안 좋은 거야. 왜냐면 이 가격보다 낮은 데서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러면 떨어져요. 이 가격보다 이 가격이 좀 더 떨어졌거든요. 이 가격 깨고 이 가격이 떨어지고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 떨어져요. 하지만 이 가격에서 이 가격보다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가격보다 위에서 바닥을 찍잖아요. 이러면 상승의 가도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보다 높은 가격이나 혹시나 얘나 같은 가격이 되면 이 22선이 계속 떨어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첫 번째. 그리고 이 22선이 올라가다가 다른 이평선들을 맞아. 그럼 얘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22선이 여기서는 22선이 쌍바닥 찍어요. 22선이 쌍바닥 찍으면 61선이 돌아. 61선도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이렇게 도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62선이 돌잖아요. 이게 뭐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60일도 약간 한참 사야 돼. 아니 한참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봐요. 61선이 여기 한번 떨어졌다가 여기 한번 올랐다가 여기 떨어지죠. 떨어져도 22선이 쌍바닥을 찍으니까 61선이 여기서 돌 거예요. 그러면 62선이 쌍바닥을 찍으면 121선이 돌 거예요.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이동평균선 설명하는 거지.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오를 때는 이렇게 오르는 거지. 떨어졌다, 이게 이 종목 자체가 원래 올랐다 떨어졌다 올라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종목인데 사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동평균선을 이해하라는 거지. 이동평균선을 이해하라는 거죠. 이거는 월봉인데 월봉도 이래요. 월봉도 5일 월봉이 보세요. 여기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죠. 떨어졌는데 바닥 자체가 여기보다 낮으면서 이걸 전고점을 뚫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틀어요. 틀으면 5 월봉이 트니까 여기서 이제 12일 월봉이 트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아이고
8280님 반갑습니다. 또 12 월봉이 트니까 다른 것도 다 트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5일선, 21선, 60선, 120선, 122선, 뭐 241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동평균선들의 흐름을 보면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려고 했으나 못 샀고, 여기서도 살 마음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다른 종목이 지금 어쨌든 물려 있으니까 못 사는 거니까, 뭐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직도 22선이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이러면 또 61선이 돌 거다. 61선이 돌면 122선이 돌 거다. 예.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다시피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자기 본체를 뭐 팔아. 그래서 떨어졌어. 떨어지면 그 5일 동안 산 사람들은 없어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뚫을 땐 뚫는 거죠. 그래서 쌍바닥이 나오는 거예요. 5일선이 쌍바닥이 나오는 건 5일 동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가격 본전에 오니까 팔아서 떨어졌어. 다시 본전에 오니까 팔았으니까 없는 거지.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진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쌍바닥을 찍는 거다. 22선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22선에 오면은 팔았어. 팔고 난 다음에 22선이 이게 반등 나와가지고 내가 왔던 가격까지 왔으면 다 판 거야. 팔았는데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이때 다 팔았으니까 그 다음은 그냥 가지고 갈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쌍바닥이 나오는 거야. 한전 사야 돼가 아니고 이런 게 이제 되는 게, 큰 종목들은 이런 게 돼요. 큰 종목들. 근데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시총이 작은 종목들.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힘든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그런 게 된다. 와, 근데 얘는 떨어졌다 올라왔네 다시. 이게 22선이 깨지면은 사람들이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깨지면. 근데 이것도 어차피 22선 다음에는 뭐가 있다? 한 32선 정도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지. 32선 밑에는 또 40일 있는 거고, 밑에는 50일 있는 거고, 60일 있는 거고. 그래서 이동평균선 보고 보통 많이 매매를 해요. 특히 이런 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자리가 뭐냐면, 이런 정배열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그걸 조정받으면서 22선 부딪히잖아요. 이런 자리 진짜 좋아해요. 이런 자리 진짜 좋아해. 그것도 어떻게, 이걸 캔들도 있는데, 이제 그 뭐 캔들 모양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캔들도 설명해야 되나? 캔들이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모양이라고. 이런 모양들이 다 캔들이라는 걸로 얘기한다고. 캔들은 이해하시죠? 캔들 설명했었는데. 아니, 캔들 기억나죠? 캔들이 뭔지 기억나시죠? 박수는 됐고. 아니, 예. 그 캔들 모양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22선 찍을 때도 이 이동평균선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종가 단순으로 해요. 왜냐면 하여튼
하여튼 제가 이동평균선을 볼 때 종가로 봐요. 가격이 종가.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 가격으로 이동평균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의 뭐 평균가라든지 뭐 이런 건 안에 다 있어요. 고가, 저가, 평균가, 뭐 종가, 뭐 시가, 고가, 가격의 이동평균선에 이제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저는 종가로 했어요. 그러니까 종가로 했기 때문에 모든 건 종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가에 사고 종가에 파는 거예요. 왜냐면 완성은 종가니까. 왜냐면 내가 이동평균선에 그렇게 그어놨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뚫고 올라와서 조정을 받으면서 22선에 부딪히잖아요. 이거 부딪히는 자리는 왜 좋아하냐면 이 자리에서 이게 안 뭐라지? 이게 안 뚫리고 이게 딱 멈췄잖아요. 이런 자리에 이게 안 뚫리고 딱 멈췄죠. 그러면서 반등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가에서 이런 모양 양봉 나온다? 뭐 아니면 양봉도 이게 끝까지 올라가는 양봉 말고 윗꼬리가 좀 달린 양봉 이런 거 나오면 좀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22선을 깼는데 이렇게 끝난다. 이거는 완전히 깨버린 거잖아요. 그냥 종가가 이러면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솔직히 말하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깨지면. 근데 뭐 올라가니까 그거는 뭐 올라가는 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사람들이 많이들 좋아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으로 그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예, 뭐 그런 겁니다. 특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막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고 뭐 삼중바닥을 찍고 이런 거는 또 다른 레벨업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뭐 ICD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22선이 20바닥을 쌍바닥을 찍고 가는 거라서 만약에 떨어져도 삼중바닥이 되는 거고. 보세요. 22선도 정확하게 정가가 이 정도예요. 그러면 이 정도면 쌍바닥을 치거든. 물론 내가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예. 어쨌든 이 가격 이때 바닥 나온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쌍바닥을 찍었으니까, 예,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옛날에 아모텍이라는 종목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랐는데 제가 살 때는 이렇게 오른 적이 아니고 언제 샀냐면 2014년 저는 이때 샀던 것 같아요. 이게 쌍바닥 찍었거든. 이렇게 22선이 쌍바닥 찍으면서 급등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때는 이제 그 저가 종가 반 가격에 사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끊고 반 가격 여기서 샀었어요. 그래서 거의 단기지.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였어. 또 떨어졌잖아요. 또 떨어져도 이번에는 뭐다? 이중 바닥이 아니고 삼중 바닥이다. 22선이 한 번 바닥 찍고 두 번 바닥 찍고 세 번 바닥 찍었어. 그러면 좀 급등이 나온다. 세 번까지 찍으면. 이런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지. 이중 바닥, 삼중 바닥. 나는 이걸 이중 바닥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삼중 바닥 봐야 됐던 거지.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을 하려면 이렇게 전고점을 다 뚫고 올라갈 정도가 되려면 이것도 지금 전고점을 여기서 이제 밀렸던 거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이 가격에서 최고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격 때문에 판 거예요. 근데 이 가격 팔 때 안 떨어지고 버티잖아?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한 단계 레벨업을 하는 거지.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런 형식을 만들겠죠. 그래서 21선이 뭐 2중바닥, 3중바닥, 그리고 뭐 5일선도 조그맣게 5일선도 2중바닥, 3중바닥 그런 게 있다. 예. 이동 평균선이 그 평균 가격이 산 사람들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얘도 5일선은 4중바닥이고 21선은 2중바닥이 가능성이 있다. 5일선이 4중바닥이기 때문에 아 너무 내한테 좋게 해석한다.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아직 가능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라면 여기서 조정이 좀 나와도 이 구간은 뚫어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또 며칠 안 남았거든. ICD처럼 뚫을 수 있는 구간이. CJ ENM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일목 못 뚫고 떨어졌어요. 정확하게 못 뚫고 떨어졌어요. 예.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확하게 일목 못 뚫고 떨어졌어. 아. 근데 진짜 군함도가 성공한다면, 군함도가 만약에 진짜 천만 가볍게 간다. 그럼 여기서 떨어져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이런 평균선주도 5일선 같은 경우가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찍을 거란 말이지. 5일선이 지금 이렇게 됐다가 올라왔잖아요. 다시 떨어져도 이 정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5일선이 쌍바닥 찍고 올라갈 거예요. 5일선이 쌍바닥 찍으면 여기서 다시 21선이 돌겠죠. 5일선이 쌍바닥 찍으면 21선이 돌겠죠. 21선이 계속 떨어지다가도 자 여기까지 떨어졌어. 여기서 한번 바닥 나오죠. 여기서 한번 더 바닥 나온다. 그러면 21선이 돌면 네 또 말만 좋다. 하여튼 그렇다고. 그냥 이거는 결과론적인,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냥 쌍바닥 찍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걸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쌍바닥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건 아직 쌍바닥 정확하게 찍었는지 안 나오잖아요. 자, 이럴 때 보면은 21선이 쌍바닥을 찍었어요. 그러면 쌍바닥이 정확히 완성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에. 왜냐면 고점도 여기니까. 이거 뚫잖아요. 뚫고 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어. 진짜 안전하게 하려면. 밀렸잖아요. 이 밀렸다가 다시 뚫죠. 그러면 딱 여기서 사는 거지. 밀렸다가 다시 뚫잖아. 그러면 쌍바닥이 완성이 되잖아. 완성되고 나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21선 같은 경우는. 자, 얘도 뭐 조금 내려왔긴 한데 어쨌든 21선이 쌍바닥 찍었어. 그리고 고점은 여기 쌍바닥 찍고 여기서는 아직 안 사지. 안 사다가 여기서 자 여기 고점하고 맞붙여졌죠. 그래서 약간의 여기서 맞붙여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랑 부딪혀서 21선이 쌍바닥 찍고 여기랑 맞붙여서 곧 그 조정이 좀 나왔지만 결국 어디서 뚫는다? 정확하게 뚫는 건 이 지점이에요. 여기서는 다 뚫었잖아. 여기서 사는 거지. 21선 쌍바닥에서
완전히 고점 뚫으면서 완성되는 날, 만약 여기서 못 뚫었다? 못 뚫었다 하면 얘는 3중 바닥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뚫어버렸잖아 여기서.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고점을 정확히 뚫고 조정받았지만 다시 한번 더 뚫러가지고 이 고점을 완전히 벗어나면, 안전하게 벗어나면 여기서 사는 거죠. 그러면 주가는 이렇게 계속 거기서부터는 이제 정배열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모든 종목을 봐도 이게 나와요. 근데 단지 이렇게 정상적인 차트는 나와요. 근데 1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안 나와. 왜냐면 그거는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런 이동평균선이 약간 이런 면이 있다라는 거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보이시죠? 22선이 쌍바닥을 찍고 22선이 쌍바닥을 찍고 요 고점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근데 어떻게 뚫었잖아요. 조정을 받다가 뚫었잖아. 조정받고 못 뚫고 떨어지면 3중 바닥을 기다려야 되는데 22선을 쌍바닥 찍고 정확하게 뚫었어.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거죠.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이동평균선 갖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매매를 해요. 특히나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여러 종목이 있겠지만 뭐 세트리온도 되게 크니까. 자, 세트리온도 보시면 첫 바닥을 여기 찍었죠. 그 다음에 위에서 놀잖아요. 위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찍었죠. 바닥을 두 번 찍었잖아요. 22선 쌍바닥 찍으니까 어떻다? 고점은 여기야. 뚫었잖아. 그것도 크게 뚫었죠. 그러면 또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목도 만들어졌고 이러면 이제 일목 타고 가는 거지. 이렇게. 그 전까지 일목 타고 못 가요. 왜냐면 일목도 너무 얇고 완성이 안 돼가지고. 대신에 22선 이렇게 만들어지고 고점 다 뚫고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도 돼. 일목도 여기 나오잖아. 그럼 일목 부딪히는 자리? 이런 부딪히는 자리가 나오면 삼성전자처럼 가는 거지. 삼성전자도 이렇게 22선 쌍바닥 찍고 뚫고 가니까 일목 부딪히는 자리에서 튕긴다고 그랬죠. 일목 부딪히는 자리에서 튕기죠. 튕겨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얘는 떨어져서 22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세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라서 22선에 쌍바닥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틀려요. 상승의 강도는. 얘는 올라서 22선을 이렇게 만든 거고, 삼성전자는 떨어져서 22선을 이렇게 만든 거라서 그게 좀 틀리죠. 뭐 전에 것까지 보니까 3중 바닥이네요. 이렇게 22선 3중 바닥, 짧게는 2중 바닥. 이걸 뚫고 가니까 예, 쭉쭉 가는 거고. 여튼 그러네요. 여튼 그러네요. 아유.